델마와 루이스를 리뷰하기 앞서 우리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로드무비에 대한 내용이죠. 로드무비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 끝없는 도로,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외로운 자동차, 남자들의 거친 삶과 자유로운 여행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지라이더는 영화사에서 장르로서 로드무비를 정착시킨 최초의 영화로 평가됩니다. 거친 남자들의 로드트립이 나오는 영화로 오토바이를 타고 히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범죄자의 이야기죠.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메리칸 뉴웨이브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한 이지라이더, 범죄 자금을 LA에서 미국 동부로 운반하는 과정과 비극적 결말을 그린 로드무비입니다. 이후에 나온 자유의 2차선, 투레인 블랙탑도 스트리트 레이서들이 미국 66번 국도를 배경으로 경주를 벌이며 여행하는 전형적인 로드무비입니다. 영화는 도로 위를 따라가며 그들의 삶의 단면을 미니멀한 연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칠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로드 여행 스토리를 보여주는 빔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 가족의 해체를 겪고 기억을 상실한 주인공이 다시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로서 명성을 쌓던 리들리 스콧은 이런 장르의 규칙을 비틀어 버립니다. 여성 로드 무비를 만든다면 어떨까? 제64회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와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던 델마와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루이스, 그녀는 꼼꼼하고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정주부 친구인 델마와 주말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반면 항상 의존적이며 덜렁대는 성격의 델마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허락받고 지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죠. 여행짐을 싸는데도 루이스는 꼼꼼하고 현실적 성향이 드러나는 ISTJ 스타일 같아 보이고, 반면 델마는 즉흥적이고 감정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ENFP 유형 같아 보입니다. 루이스가 언니처럼 여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둘만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혼자 여행 경험이 없는 델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호신용 총을 가져왔고, 루이스는 과도한 걱정을 하는 델마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 총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델마와 루이스는 잠시 휴식과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로드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술을 같이 마시면서 만난 남자에게 델마는 폭행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루이스가 델마가 가져왔던 총으로 남자의 머리를 겨눕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 파악 못한 남자는 끝까지 도발을 하죠. 갑작스러운 사건에 패닉에 빠진 델마와 루이스. That he was raping me. Just about 100 goddamn people saw you dancing cheek to cheek with him all night. Who's gonna believe that? That we don't live in that kind of a world, Thelma. God damn it, pull over. 다음 날, 루이스는 남자친구 지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I have about $6,700 in the bank. Now I know you can't get it out, but I need that money. Can you wire me the $6,700 and I'll pay you back? 그 사이 살인 사건은 경찰이 조사 중이고, 도주 중이지만 철없는 델마의 성화에 못 이겨 히치하이커 남자를 같이 태우게 되는데, 매력 꽃미남 브래드 피트 JD였네요.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즐기는 델마. 그러나 이 만남은 두 여자에게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자친구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루이스는 델마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덜렁대는 델마가 돈을 간수한다는 이 좋지 않은 예감은 Where's the money? Oh my God, Thelma, where's the money? It's on the bed table. It's okay. 역시 현실이 되고 맙니다. Oh, God damn it! I've never been lucky, not one time.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사실 어제 저녁 루이스가 지미와 밤새 얘기를 나누는 동안 철없는 델마는 다시 찾아온 히치하이커 JD와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Then I just kind of waltz on in and I say, ladies, gentlemen, let's see who wins the prize for keeping their cool. Simon says, everybody down. JD가 가게 틀던 과거 무용담조차 델마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You, sir. Yeah, you do the honors. Take that cash, you put it in that bag right there. You got an amazing story to tell your friends. If not, well, you got a tag on your toe. You decide. I'm sorry, I mean it. 유일한 도주 자금을 전부 도둑맞자 그동안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던 루이스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It's okay. No, Thelma, it's not okay. It's definitely not okay. None of this is okay.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델마가 각성하면서 루이스를 이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What do you think? 가게에 들려 뭔가를 사다 주려는 델마. 그런데 뭔가 상황이 이상합니다. What happened? You robbed the store? You robbed the goddamn store? Well, we needed the money. Oh, it's not like I killed anybody, for God's sake. Thelma, I'm sorry. We needed the money. Now we have it. Oh, shit. Oh, shit. Oh, shit!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robbery. Now, if nobody loses their head, nobody will lose their head. Simon said y'all lie down. 이제 살인 혐의에 무장 강도까지 벌이게 된 두 사람은 경찰과 FBI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They're cool. Sir, would you do the honors? Take all the cash out of that drawer, put it in a paper bag. Yes, ma'am. 그 와중에 긴장하지도 않고 JD가 가르쳐준 대사 하나 틀리지 않는 델마. You all for your cooperation. Now stay down on the floor till I'm gone. Have a good day. 이제 두 사람은 미국 전역이 쫓는 범죄 듀오가 됩니다. Good God. My lord. Us in the scene of our last goddamn crime! 평범한 주부와 웨이트리스로 지내던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 You wouldn't have believed it. It was like I've been doing it all my life. I mean, nobody would believe it. 도망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로서 둘만의 강한 연대감과 묘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주 중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순찰차의 검문에 걸린 것이죠. That is a Nazi. What you doing? 게다가 상대 경찰은 고압적이고 깐깐하기까지 합니다. Am I in trouble, officer? As far as I'm concerned, yes, ma'am, you're in a lot of trouble. Hello, this is 바로 Ryan. 이때 각성한 델마는 또 You wanna 한 번 step back 사고를 and get 치고 your car 맙니다. again, please? Officer, I am so sorry about this. Luis, take his gun. Take his gun, Luis. Right there. Right. I'm real sorry. Excuse me. Won't step out of the car, please. 이젠 범죄 현장을 자연스럽게 진두지휘하는 델마. The police radio, Louise. Jesus I'm Christ. Got it. Get in there. 그리고 친구의 각성에 루이스도 덩달아 업그레이드 Oh, wait a 됩니다. minute, officer. Could I have your belt, please? Extra ammo. Oh, good idea. And could I trade glasses with you, maybe? 근데 이건 좀 선 넘는.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배령으로 이제 경찰과 FBI에 바짝 뒤쫓기게 된 델마와 루이스. Look, everything we got to lose is already gone anyway. Oh, God, how do you stay so positive? 간신히 경찰의 추격은 따돌렸지만 과연 이대로 멕시코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들은 이제 여정의 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랜드 캐년의 막다른 절벽에 도착합니다. I don't know. I think it's the goddamn Grand Canyon. 뒤로는 절벽, 앞으로는 경찰들이 포위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형사 할은 마지막까지 델마와 루이스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FBI 입장은 단호합니다.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Any failure to obey that command will be considered an act of aggression. 이 순간 델마는 루이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Let's 합니다.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Get it. 델마와 루이스 1991년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델마와 루이스가 각각 다른 프레임 속에서 주로 보여지면서 두 캐릭터가 각기 다른 세계와 구속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루이스는 웨이트리스로 독립적이지만 책임을 안고 사는 인물로, 델마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물로 감독은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평범했던 이 두 캐릭터가 여행 도중 여러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각자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도둑 JD와 델마의 만남은 사랑의 발견이 아니라 의존적인 여성이었던 델마가 처음으로 주체적 선택을 하는 경험의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JD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델마가 원해왔지만 실제 되기 어려웠던 I just waltzed on in there and I said, 주체적 인간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와의 만남 이후 꼬여버린 상황에서도 델마는 오히려 루이스를 리드하며 운전대를 잡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코미디 영화 헝크에 엑스트라 역으로 데뷔를 한 뒤 노웨이 아웃 등에서 엑스트라를 해오다가 영화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델마와 루이스에서 매력적이지만 깐죽거리는 도둑 역할로 인상적인 연기를 한 이유입니다. 로드무비와 범죄 장르의 결합 측면에서 볼 때 델마와 루이스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페미니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에서 코믹한 분위기도 있다가 서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마지막 비장한 엔딩의 스타일은 델마와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절벽을 뒤로 하고 포위된 이 장면의 촬영 구도는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나타내는 총과 군대, 경찰, 무장 헬기의 압박과 그 폭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It looks like the army. Oh, that's for us.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그랜드 캐년을 날아오르는 자동차 장면은 카메라가 죽음의 순간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죠. 감독의 의도는 그 죽음 자체보다 델마와 루이스가 아메리카 서부의 상징과 신화적 배경인 그랜드 캐년에서 선택한 돌아가지 않을 자유였습니다. 델마와 루이스 이후 마초적인 남성 이미지를 내세웠던 로드무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케빈 코스트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퍼펙트 월드에서 죄수 출신의 주인공이 인질이 된 소년과 여행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는 탈마초적 로드무비도 나오게 되죠.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경찰차와 저격수에 포위되는 장면이 나오고,
탈주범을 살리려는 자와 처치하려는 경찰 내부의 갈등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후 프리실라 사막의 여왕에서 호주 아웃백을 같이 여행하는 남성 드래퀸들의 스토리로 전통적인 로드무비의 경계를 넘어 확장해 나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주연의 크로스로드에서는 티네이지 여고 졸업생들이 자동차로 미국 횡단 여행을 하며 우정과 가족사 등을 극복해 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다루죠. 크로스로드 역시 전통적인 로드무비의 서사를 확장하여 델마와 루이스 티네이지 버전에 가까운 10대 여성의 욕망과 불안, 성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 역을 연기했던 수잔 서랜든 23년 뒤 또 로드무비에 출연합니다. 이번에는 코미디 영화에서 손녀딸과 함께 좌충우돌 여행을 하게 되네요. 23년 전 그랜드 캐니언을 날아오르며 자유를 구했던 그녀가 세월이 흐른 지 중년의 화해와 유머가 깃든 로드트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거 레스토랑을 털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이 장면에서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오마주도 잊지 않고 있네요. 100대 영화 이번 편은 90년대 초 영화계의 페미니즘 서사를 로드무비와 독특하게 결합하여 현대 여성 영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델마와 루이스였습니다.